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9월 16일이고 토요일이죠. 자, 오늘 비가 좀 오는데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은 오토바이를 분명히 탔을 만한 그런 이제 시점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가 뭐 제가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즈키 GSX S1000F라는 게 있고 아프리카 트윈을 가지고 있죠. 아프리카 트윈은 지금 한 5년 이상 탔고 한 8만 킬로. 이렇게 스즈키 이제 GSX S1000F F라고 부를게요. F는 제가 중고를 구매했어요. 한 5만 8천 킬로 된 거. 지금 3년 반 정도 탔는데 한 3만 킬로 가까이 타고 있어요. 예, 상당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인기가 없어요, 이 차가.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가 후속 모델인데, 뒤에 GT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이거가 이제 값이 몇백만 원 올랐어요. 보니까 한 200만 원? 그 정도까지 오른 것 같고, 인기가 상당히 많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저는 이게 더 낫다, F가. 예, 왜 그런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도 뭐 두 기종을 살 때 여러 정보를 이제 참고를 하는데, 보면 볼수록 그 뭐랄까 무슨 매거진 같은 잡지사에 사는 거는 저한테 결과적으로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업체가 뒤에 스폰을 한 것처럼 보이는 편집이 잘 되고 역동적인 그런 영상들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자기가 오토바이를 사랑해서 즐겨 타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애정 어린 시선기들이 가끔 있어요. 보통 이제 조회수 떨어지고 많이 안 보게 되죠. 왜냐면 편집이나 퀄리티가 좋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오토바이 문화도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인데, 뭐 일단 스즈키 기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금 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좀 한쪽으로 몰린 의견이 아니고 의견의 다양화 차원이죠. 예, 예, 예. 볼게요. 이게 이제 2016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이게 16년 제 모델부터 나온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가운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저도 2016년 모델이에요. 예, 그 중고차를 샀는데, 처음에는 아마 비상등 깜빡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올 때. 이 조작 버튼이. 그래서 전 주인이 그걸 뭐 해외 직구를 통해서 붙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인기가 없느냐. 모양이 안 이쁘다. 예.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면이 오히려 끌렸어요, 사실은. 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아니다. 인기 있어서 여기저기 다 보이는 소나타가 아니다. 아반떼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오히려 저한테는 좋았어요. 어떤 희소성이라는 부분에서. 뭐 그러고 실제 봐서 뭐 그렇게 못생겼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냥 추세에 안 맞다. 어긋난다. 그 자체가 약간 방골 기질처럼 보여서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거 상당히 뭐 길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은, 좀 핵심적인 내용만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다른 이야기는 또 다른 기회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모델명이 상당히 어려운데, GSX는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S1000F인데, F에 눈이 가요. F차라는 거예요, F차. 예. 이게 뭐 영어로 말하면 foresight? 예. 그러니까 약간 상체를 들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포어사이트라는 게 영어로 하면 앞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숙인 R차 레이스죠. 레이싱 카에 비해서는 일반 자세에서 시야가 멀다. 그런 F로 이제 봐져요. 예.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새로 나온 모델은 GT 모델이거든. GT는 그랜드 투어링 차예요. 자, 그래서 서로 이어지는 모델이지만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게 오늘 제 이야기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T의 포인트보다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당연히 이게 더 낫다, F차가. 그게 이제 핵심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걸 또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왜 다시 이걸 살 것인지. 또 가격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모델은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많이 팔린 모델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판매가도 상당히 낮았어요. 지금 거보다 몇백만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 중고가는 더 낮게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타보니까 내구성은 확보된 차다. 그리고 상당히 단단하게 조립된 차다. 고장이 쉽게 나는 차가 아니다. 예, 뭐 혼다 차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전혀 무리 없다. 즐겁게 타는 데는. 그래서 F와 GT, 저는 GT보다는 F다. 왜냐, GT는 지금 아프리카 투어니 제 GT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2기통 GT. 비포장도 갈 수 있는, 신장로도 아주 즐겁게 갈 수 있는, 인도도 즐겁게 갈 수 있는, 웬만한 개천도 건너갈 수 있는, 넉넉한 토크로 2기통에 약간의 궁쾅 그림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훨씬 더 재밌는 GT다. 보통 GT카보다. 그러면 나는 GT카를 다시 살 필요가 없다. 4기통으로. 나는 F카가 좋다. 왜? 레이싱 같은 느낌을 더 주기 때문에. 4기통 본연에 더 어울린다. 엔진도 원래 레이싱 엔진에서 온 것이고, 제법 유명한 K5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이죠. 예. 자, 이거 보면 R차하고 F차를 이제 구분 좀 해봐야 되겠는데, R차는 이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건데 블로그에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시트고하고 핸들 높이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훨씬 수그려진다. 밑에 F차는 핸들이 아무래도 높다. 그래서 아까 F가 포사이트, 즉 고개를 안 들고도 멀리를 본다는 게 있고, 여기서 하나 이제 빠진 것은 스텝의 위치인 것 같아요. 스텝이 이제 발 놓는 곳이죠. 발걸이인데 그 R차는 발걸이, 스텝의 높이가 높아요. 예,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접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이게 코너링을 할 때 차를 눕혀야 되니까 스텝이 너무 낮으면 오토바이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 스텝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더 이상 몸을 숙일 수가 없다는 것은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많이 눕히는 이유는 커브를 고속으로 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오르타면 다리가 저리겠죠. 예, 다리를 뭐 좌우로 장거리를 타게 되면 풀고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됩니다. 예. 근데 F차는 그것도 발이 좀 편한 위치에 있어요. 예. 자, 저렇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F차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즈키 S1000 F도 마찬가지입니다. 눕힐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뭐 저희 같은 취미로 타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가끔 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긴장될 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레이싱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F차가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레이싱카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단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이 좋다. 저는 그걸 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누울 때는 핸들이 가볍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움직인다. 확실하게 누워준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네이키드 차 같은 거는 시내에서 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속에서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속 안전성은 떨어지고 대신 핸들링 반응이 좋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차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의 지금 뼈대나 프레임이나 엔진의 특성을 봤을 때도 레이싱 형식에 가까운 F차 방식이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특성에도 인기가 없어서 문제지. 자, 그래서 살짝 타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F차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보면은 엔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K5 엔진이 들어갔는데 K5라는 게 200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별거 아닙니다. 2005년 GSX R1000 그러니까 레이싱카에 들어갔던 엔진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디튠 한다 그러죠. 디튠 한 다음에 최고 출력을 낮추고 좀 저속에서도 토크를 많이 내려서 시내에서 타는데 공도에서 타는데 무리 없게 만드는 게 이제 디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건 다른 네이키드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나 이제 눈길을 끌고 인지도가 있는 이유는 이게 레이싱 엔진으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약간 스트로크가 길었어요. 예, 이게 스트로크고 이게 보호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유형의 엔진보다는 이 스트로크 길이가 길고 보호가 짧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1000cc라도 이렇게 되면은 토크감이 좋아요. 그래서 레이싱 엔진인데도 K5 엔진은 그런 부류였다. 예. 그래서 그걸 디튠 했을 때도
우리가 공도에서 탈 때 적절한 토크가 나오게 보통 5,000, 6,000, 7,000, 8,000 RPM 정도에서 적절한 토크가 나오게 디튠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 엔진이 계속 사골 엔진이 된 거예요. 그게 딱 맞으니까. 근데 다른 브랜드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자체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 동호인들, 취미하는 사람들이 주로 탈 때는 그 특정 RPM에 훨씬 재밌는 RPM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쇼트 스트로크 엔진 기반 DQ는 거기서 그만큼 쾌감을 못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즈키 엔진의 하나 매력이 세련된 맛이 좀 부족하다, 거칠다. 그 느낌이 약간 야성적인 면. 기어도 사실 좀 들어갈 때 보면 제가 혼다랑 비교해봐도 그거는 어드벤처 바이크인데도 엔단도 잘 들어가고 속도에 상관없이 기어가 항상 일정하게 깔끔하게 쏙 들어가는 느낌인데 얘는 저속에 쓸 때는 빵 때려줘야 돼요. 덜컥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한 3년 탔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레이싱카 같은 야성미가 좀 남아있어요. 실제 레이싱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기어나 이런 것들이 튼튼하다. 그리고 K5 엔진이 내구성도 상당히 검증되는 엔진으로 봐줘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 3년에 35,000 타봤을 때 이거는 쉽게 고장나는 부분이 아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거치게 더 좋아요. 그게 상징처럼 느껴지거든요. 되게 말랑말랑하게 세련되어 있다. 그거보다는 거친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GT는 그게 타보진 않았지만 훨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졌을 것 같거든요. 토크 밴드 같은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건 GT카다. GT카에 맞게 돼 있는 거니까. 앉는 자세도 좀 서고. 자, 그런 면에서 나는 F차가 더 낫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같은 엔진을 조금씩 개선시키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구성 문제는 같다고 봅니다. 내구성 문제가 아니라 내구성의 수준은. 자, 그래서 한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스펙을 좀 살펴보니까 뭐 출력, 토크 같아요. 최대 출력, 최대 토크 다 같고, 더 축 거리도 동일해요. 차간 축간 거리가. 그리고 최저 지상고도 140mm 똑같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기본 프레임, 엔진, 뭐 앞에 각도, 뭐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추가적인 손질이 가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스타일은 같다. 대신 이제 GT용으로 적절하게, 투어링용으로 적절하게 이 토크 커브나 출력 커브를 좀 손을 댔을 것 같다. 근데 그 정도면 조금 더 세련되게 됐을 것 같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뭐 기어 변속 같은 것도 아주 부드럽게. 왜냐면 GT 모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스즈키 입장에서는 F 모델 자체의 특성, 레이싱 모델에 좀 더 접근된 성격을 가진 모델을 내놨더니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업적으로. 그건 GT 모델, 투어링 모델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뭐 BMW의 인기 모델들, 그리고 그 외 일본 브랜드의 모델들로 경쟁을 하려니까 세련되게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타더라도 부드럽고 안락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싫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저는 그런 용어로는 더 재밌는 차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름 탱크가 17리터에서 19리터로 늘었어요. 그거는 이제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저도 17리터인데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19리터로 느는데 무게가 지금 226kg로 16kg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게 기름 탱크하고 상관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17리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무게 차이는 제법 크다고 봐요. 무게 차이는 크고 커브를 손질을 했기 때문에 실제 달리는 느낌은 좀 많이 다를 수 있겠다. 요런 거를 비교를 잘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새 차가 나오면 새 차 칭찬만 하고 그 이야기만 하지 그 이전 모델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낫다 그러죠. 이거 항상 그러느냐? 글쎄요. 저 같은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가 넓어져요. 넓어지고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핸들바가 좀 멀고 좁고 나를 움츠리기가 좋게 내 상체 어깨 사이를 약간 움츠리면은 바람을 다 제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약간 고개도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 느낌이 종합적으로 많이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게 제 차 모습인데 제가 사진이 잘 없어가지고 이 타이어가 지금 50 시리즈 타이어를 끼게 돼 있어요. 근데 큰 브랜드 아니면 인기 타이어 아니면 50 시리즈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5 시리즈를 끼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190에 50 시리즈하고 190에 55 시리즈하고. 근데 55 시리즈를 하게 되면은 타이어의 높이가 1cm가 두꺼워져요. 예. 타이어 전체의 원이, 지름이. 예. 그 말은 안장 높이가 1c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뒷부분이. 뒤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에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1cm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타이어 딱 바꾸고 50에서 55 시리즈로 적응하는데 지금 시간 걸렸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세가 훨씬 이렇게 돼요. 앞으로 숙여져요. 손목에 무리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딱 줘야 돼요. 여기가 코어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810mm에서 820mm가 됐는데 그 차이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코너링 같은 데서 이렇게 체중 줄 때 달라요, 전혀. 네. 오히려 유리해요. 그래서 레이싱카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가 낮은 거예요. 좌석이 높고 스텝이 높으면은 내가 체중 이동하기가 좋아요. 체중 이동하기가. 조금만 들어도 무게중심이 많이 올라가죠. 그 사이에서 그 다음 기울이는 거니까. 스텝이 높아지는 거 바닥에 안 긁힌다는 부분도 있지만 체중 이동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1cm 차이가 엄청나게 크구나. 핸들 봐도 1cm, 0.5cm만 앞으로 당겨도요. 무게중심이 확 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긴 편이에요. 신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ET처럼 길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차의 핸들바가 표준에서 조금 앞으로 한두 단계 당겼어요. 멀게 했다는 거죠, 저한테. 그러다 뒤에 타이어도 지금 1cm 정도 높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핸들바가 넓다? 상당히 어중간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딱 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꾸 타다 보니까 제가 한 80kg 정도 나가거든요. 80kg 정도 나가는데, 이제 이 오토바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뒤에가 무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무르다. 디서스펜션이. 그래서 프리로드를 한 단계를 올렸어요. 한 단계 더, 두 단계도 올려도 좋았어요. 견딜만 했거든요. 했는데, 두 단계를 올리고 보니까 앞 샥에 프리로드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화가 안 맞아요. 뒤에보다 앞에가 무르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러기는 귀찮고 복잡해서 한 단계 정도로 다시 낮췄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게 지금 제 세팅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당시에 S1000 모델, 지금 거 말고 옛날 거죠. 그거가 디스스 프리로드가 딱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차고가 뒤에가 1cm가 높았어요. 차고가. 예, 그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S1000 세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성이 더 강조된 거죠. 네이키드가. 물론 그 외에 엔진 세팅 자체가 다르죠. ECU 세팅이. 예,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뭐랄까 차체의 지오메트리는 지금 S1000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차의 차이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재밌는 라이딩이 가능하게 된 부분으로 바뀌었다. 그걸 저는 즐긴다.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GT카 새로 나온 것은 여기서 상당히 반대쪽이다. 똑같은 세팅이 나올까? 난 부드러운 거 필요 없다. 전자장비도 필요 없다. 트랙션 컨트롤하고 ABS만 쓰면 저는 괜찮다. 그렇게 봐요. 이런 차의 특성을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전자식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전자식 이제 트로틀이 다 들어오면서 뭐 나오는 거 있죠. 뭐 퀵시프트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드 설정하는 거 들어가지고 또 뭐 크루즈 컨트롤 달고 저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맛을 해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GT에 있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의 운동성이 오토바이의 운동성이 얼마나 예민하냐.
이 차는 F차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트윈 이렇게 조정했을 때도 훨씬 예민하게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 속에 보면은 예전 주인이 달아놨던 가방이 보여요. 양쪽에. 예, 두 개가 보이잖아요. 예. 저걸 처음에는 그냥 계속 이제 단체로 다녔어요. 디폴트가 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오토바이에 많이 익숙해진 지금은 디폴트가 안 단 거예요. 없이 다녀요. 기본적으로는. 좀 멀리 가서 반드시 뭘 넣어야 되는 일이 아닌다면은 빈 가방을 달고 다니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걸 달면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량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깔끔하지 않아요. 딱 단단하게 달라붙는 맛이 좀 덜해요. 이게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저기 빈 가방이. 예. 그래서 레이스 트랙 같은 데서는 뭐 거의 갈 일이 전혀 없지만 간다고 했을 때 가끔 이제 좀 전문가들이 리뷰하는 걸 보면 가방을 떼고 간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동의가 됩니다. 아마추어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거예요. F차 같은 경우에 이 차는 웬만하면 뒤에 사람을 태우는 그런 차는 아니다. 아주 단거리에 뭐 위급 상황에 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같은 뼈대고 차대는 살짝 커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축광거리도 갖고 딱 같거든요. 그 상태에 뒤에 사람을 싣고 투어링을 멀리 한다? 이거는 GT도 저는 그런 차는 사실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상업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개입됐다. 사람을 태운다는 부분은. 그래야지 이제 소비자층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차 지금 옛날식의 F차는 보면 사람 태우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거든요. 근데 기본은 같은 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방을 하나 뗐다 붙였다 해도 차의 거동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뒤에 뭐 5, 60km 나가는 사람을 하나 더 실으면 글쎄요. 좀 긍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GT인데, 제가 현재 앉는 포지션은 오토바이의 외형은 거의 같으니까 좀 더 수그려져 있고 뒤에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각각 1cm 정도 차이밖에 아닐지 몰라요. 지금 이 그림하고. 그렇지만 그 차이는 아주 크다. 그런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세 점에서 사람이 착석을 했을 때 오토바이랑 만나죠. 발, 그리고 궁뎅이, 그리고 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차피 같은 뼈대기 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그 프레임을 써요. 단지 핸들바를 앞으로 좀 당긴 거예요.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핸들바를 앞으로 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핸들이 상당히 넓어졌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러면 스포츠성이 기존 모델 거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나는 이 차의 본질은 스포츠성이 있다. 엔진부터 그리고 셰시, 프레임까지. 그게 진짜 매력이다. 이거는 상당히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그리 가겠다. 저는 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기통으로서 좀 더 스포츠성이 강조됐으면 좋겠고, 투어링 쪽은 다른 아프리카 트윈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오토바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지금 이게 옛날 차가 중고값이 상당히 저렴할지 몰라요. 세컨드 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사기통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프리카 트윈만 탔으면 아프리카 트윈을 내 매력을 다 몰랐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트윈의 매력에 맞게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아프리카 트윈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이 차의 매력대로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 자전거 탈 때도 그랬거든요. 산악 자전거, 그것도 앞에만 샥이 있는 XC 타다가 풀 샥이 있는 걸 타면 또 전혀 다른 세상이고 전혀 다른 활동 영역이거든요. 거기다가 도로에 나가서 로드바이크를 타면 샥이 없는 거, 그건 또 완전 스포츠카예요. 자, 그거를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5, 6년에 걸쳐서 각각의 매력에 따라서 자전거를 타게 돼요.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오토바이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 같고, 제가
그 다음 이제 사소한 것들인데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100% 칭찬밖에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타보니까 3년에 3만 킬로 정도 타보니까 이 저속 RPM 보조 시스템 이거잖아요. 그러면 클러치를 싹 놓으면은 클러치가 붙기 전인데 RPM이 싹 올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심자가 엔진 안 꺼트려 먹게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토바이를 경험하면서 오토바이 초보자를 넘은 사람한테는, 그리고 저같이 다른 오토바이를 동시에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뭐랄까 이질감이 느껴져요. 이질감이. 그리고 시내 같은 데서 타다 보면 저속에서 변속을 자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얘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장치가 개입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컨트롤했으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걸 얘가 개입하는 바람에 좀 엉킨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예. 그리고 뭐 1000cc급 오토바이를 가지고 초보자가 바로 이걸 탈 일도 없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지 스타트 시스템이라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보통 오토바이는 옛날 차도 그렇죠. 키를 딱 돌리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시도하죠. 한 1초, 2초간. 부부부부부부방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가운데 이제 컴퓨터가 개입을 해서 나는 살짝만 눌러도 얘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해줘요. 그런 면에서는 깔끔하게 걸리죠. 예. 내가 크랭크를 돌리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크랭크를 돌리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예,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00%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느냐면은, 뭔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그 리듬을 내가 맞출 수가 있어요. 좀 엔진 컨디션이 이렇구나, 배터리가 좀 이렇구나, 오랫동안 세워놨더니 좀 힘들어하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이지 스타트를 해놓으면 그 느낌이 되게 안 와요.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덜컥덜컥 놀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배터리가 약했을 때, 예, 그러면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계속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버튼 한번 누르고 있다고 걸릴 때까지 제가 돌아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되게 이질감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컨트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이 두 개 다 저는 없어도 상관없다. 없으면 오히려 좋겠다. 뭔가 개입하는 느낌이 싫다. 그리고 이 차는 야생의 맛인데, 기아도 뻑뻑하고 팍 뜩뜩 들어가고 어떨 땐 꽝꽝 눌러줘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이 차의 매력인데, 달릴 때는 맹수처럼 달리고 내구성 확실하고 차 단단하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어설프게 개입해서 그런 맛을 조금 손상시킨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차를 타면서도 뭐 배터리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전 주인이 아마 배터리가 곧 갈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저한테 이제 팔았는데, 제가 시골에 봄에 꽃 구경을 갔는데, 갔던 시골이 밤에 영 하나 막 떨어진 거죠. 제 숙소 바깥에 세워놨더니 시동이 안 걸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km를 오토바이를 끌고 간 적이 있어요. 밀고 간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 구체적으로 들으면 좀 길고, 어쨌거나 충전을 해서 그날 밤에 또 다른 숙소에서 이동을 해서 자게 됐는데, 그때는 이게 무서워가지고 배터리를 탈착해서 이불 속에 같이 넣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지금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제 오토바이의 그 이제 계기판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 동그라미 치는 게, 저게 처음에 시동 걸 때는 다 이제 한 번씩 체크하면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아마 스즈키는 다 이거 쓰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걸로. 계기판. 저는 그거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예쁠 필요 없다고 봐요. 좀 이거는. 예. 저 불이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타고 있어요. 한 3년 가까이. 저 불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강원도 쪽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해지면서 출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불이 들어오면서 그랬거든요.
인터넷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코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전극을 연결해 가지고 저기 뭐 클립을 이렇게 풀어서 전극을 연결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고등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거예요. 배기관에 있죠. 배기관 머플러 바로 앞에 거기에 가변 밸브가 설치된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별거 아니에요. 이게 배기관이면 그 사이가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밸브의 공간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거의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지가 않았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출력이 확 떨어진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차 몸체에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그래서 이걸 열었다 닫았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조정을 하겠죠. ECU가. 그러면서 그 모터의 작동은 철사줄로 해가지고 저 배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모터가 돌면은 그 철사줄이 감겼다 풀렸다 하면서 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끔 이제 오일도 쳐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게 소모품이에요. 오래되면 감겼다 풀렸다 하는 게 헝클어져요. 뻑뻑해지고, 우리 클러치 케이블처럼. 그건 뭐 알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뽑아놓고 탔어요, 제가. 뽑아놓고 타니까 이게 상시 점등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소음 규제 때문에 그렇다.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저 RPM일 때, 그걸 공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적게 공기가 빠져나가게. 그 용도다. 그리고 풀 배기를 하는 경우 있죠. 왜? 머플러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그 관까지 다 바꾸는 거. 그걸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변 밸브가. 그렇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불이 항상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싫은 거죠. 이게 FI거든. FI인데, 퓨얼 인젝션 경고등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제가 검색을 해봐서 10몇만 원짜리 이렇게 플러그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뒤에 모터랑 연결되는 부분을. 그래서 걔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차량의 성능이나 큰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구나.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그리고 외국 친구들을 보니까 일부러 그거를 꺼놓고 타는 친구들도 있더라. 밸브를 아예 활짝 열어놓고 항상. 그래놓고 하면 저도 그래서 이게 뭐 안 고쳐도 되겠다. 그냥 놔두자. 그래서 한번 타봤더니 차가 훨씬 박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한 5마력, 10마력 정도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진동도 조금 더 있고. 연비는 리터당 한 1km 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용도구나. 그래서 일단 배기가스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인가 받는데 그게 걱정이 됐어요. 소음 규제하고. 근데 소음은 제가 들어봐도 소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배기가스 규제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특정 RPM을 피하기 위해서 밸브를 조작한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검사를 우회하기 위해서, 검사의 그 방식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은 좋으니까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배기가스 검사를 받았는데 통과했어요. 그 전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상태로 타고 있고 가끔 이제 외국 친구들이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FI 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일부러 제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퓨얼 인젝션의 약자인데 그게 아니고 F1 그랑프리의 약자다. 차가 훨씬 강력해진다. 이런 농담이겠죠, 그게.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차는 저한테 몸이 지금 잘 맞아져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새로운 차를 뭐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없지만 GT 모델이 나오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찬양하는 목소리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차는 같은데 화장을 달리한 거다. 나는 그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거친 그런 이전의 화장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이 차는 상당히 매력이 많은 차다. 그 진가가 잘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중고 물품이 있다면은
베스트 바이가 될 수 있다. 4기통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아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차종을 5년 이상 타보면서 한 차는 지금 8만 킬로미터가 넘었고, 이 지금 이제 스즈키는 8만 킬로 넘었고, 8만 몇천 킬로고, 지금, 아프리카 트윈도 8만 킬로예요. 그래서, 이 엔진이라는 것이 쉽게 고장나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엔진도.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자전거 탈 때도 보면은, 뭐, 프로 선수여서 회사에서 뭐 1년에 하나씩 자전거를 바꿔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 차원에서 잘 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분들 자전거를 보면은, 어떤 그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 주인이 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의 역량, 이런 것들이 자전거에서 다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부분 기본 이상의 자전거를 타시죠. 근데 반드시 최고급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제일 잘 탄다. 이건 당연히 아닌 거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되게 어긋나 보여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당구장 가면 당구 잘 치는 사람이 최고죠. 예. 헬스장 가면은 몸매 좋고 힘센 사람이 돋보입니다. 예. 오토바이 자전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그게 딱 맞는 그 손때 익은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게 제일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선택한 기종들은 동호인입니다. 광고판이 프로 선수가 아니고 자기는 딱 맞는 걸 쓰고 있어요. 예. 그런 조합이 주인과 말의 그런 조화가 상당히 멋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내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되게 소중한 것들인데, 지금 유튜브와 그 인터넷 세상에서도 오토바이 부분은 그나마 저변이 또 낮아서, 얕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5년 동안 한 10만 킬로 탄 경험을 가지고 부족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